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지금 오후 1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오전에 매매를 좀 하다가, 녹화를 하면 좋을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네, 녹화를 켰습니다. 지금 매매는 오늘,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매매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 작전대로 행하지 못한 경우도 좀 많았고, 그래서 뭐 연습 겸 매매를 한 것이긴 한데 신성 델타 테크 이거 하나만 노렸으면 됐는데 굳이 다른 것도 매매를 또 추가로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저는 확실히 이런 대장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생각한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성 데이터 테크를 매매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가 최근 사실 네이처에서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현탁 교수의 생각이 어떻는지에 대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이게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이 뉴스의 힘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한 달 정도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LK99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 한 달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상한가가 이때 한번 풀렸죠. 이때 풀린 때를 한번 보게 되면 약 250억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매매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거 매매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거를 매매하는 거는 저는 매수 감시 0315 창을 띄우게 되면, 네, 이 창을 띄우게 되면 여기 매수 시세 감시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매도 총 잔량으로 일단 놓고 판단을 합니다. 매도 총 잔량이 지금은 하한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한가 근처에 있는 종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파워로직스가 하한가 근처로 또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호가창에 보면 여기가 매도 총 잔량이 뜨게 되어 있죠? 지금 하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이 지금 없어가지고, 다 말씀을 다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 매도 총 잔량이 있게 되고, 이 매도 총 잔량이 아까 전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약 130만 주 정도 걸려 있었고, 130만 주면은, 만원 언저리니까, 파워로직스는 약 13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게 지금 3분봉인데 이때 거래가 다 됐죠? 130억 넘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성 델타테크를 보게 되면 아예 200억이 넘는 돈이 이때 들어왔고, 여기에서부터 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저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오전에 이제 70만 주 정도가 쌓여 있었고요. 70만 주가 풀리기 전에 약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1만 주 정도 하게 되면, 지금 하한가가 42,000원인데 11만 주면 약 40억이 좀 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어떤 사람이 40억 정도를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초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땡겨서 보게 되면 이때 거래가 됐을 때 한 번에 들어온 금액이 여기 보면, 네, 여기 보면 11억, 그 다음에 29억, 50억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한 번에 여기서 이제 40억이 또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주수를 제가 여기다가 한 11만 주 이렇게 하게 되면 쭉 체결이 되죠. 여기에서부터 쭉 체결이 됐을 때 70만 주가 쭉 체결이 돼서 11만 주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동안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때 맞춰서 내가 얼마를 사야지 라고 설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매수 해놓도록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장고 편입 자동 매도에 가면은 여기에
감시 조건 이렇게 걸어가지고 실제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끔 설정을 다 해놓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완전히 높은 데까지 매도를 이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처럼 이제 장을 보고 있는 중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높은 곳에다가 매도를 걸기가 쉽진 않죠. 만약에 이제 저처럼 피보나치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매를 했을 때 여기다가 매도를 이렇게 걸어놓고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 근처가 지금 558, 55,800원 정도 가격이었는데 제가 이 근처 위에다가도 어느 정도 매도를 좀 걸어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42,000원에 이제 매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다시 사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 매매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연습 매매를 하는데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파워로직스 이 종목도 매매를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너무 일찍 여기서 사버렸어요. 오늘 하한가가 들어가고 하한가를 풀리면 더 좋은 그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고 네. 생각보다 오늘 시가라든지 이런 게 금액 그 가격이 주가가 높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봤었던 그 뉴스의 힘이 그래도 일찍 반영이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매매를 여기서 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더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신성 데이터테크가 대장이었고 대장이 풀릴 때에 그리고 대장이 풀려서 올라가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 훨씬 잘 올라가더라. 특히 모비스라는 종목도요.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보게 되면 오늘 모비스는 하한가 쪽까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승한 폭 자체는 이제 25%에서 25% 정도에서 이제 멈췄는데 늦게 출발한단 말이죠. 이미 모비스는 출발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10시 57분에 달렸다. 신성 델타테크가 달리기 시작한 데는 11시 15분. 모비스가 먼저 여기서 10시 57분부터 달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15분, 12분, 15분 이때 됐을 때는 들어오는 거래 대금도 신성 델타테크가 훨씬 많죠. 훨씬 많은 상태에서 네, 여기서부터는 대장이 아예 바뀌어버리고 신성 델타테크 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저점 대비로 하게 되면 지금 36%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한 것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움직인 것은 결국엔 대장이니까 가능하더라 라는 것이 오늘도 증명이 되었네요.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 신성 데이터테크 뿐만 아니라 LS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도 있고 서남도 있고 파워로직스, 탑엔지니어링, 덕성, 모비스, 인지디스플레이, 서원, 네, 국일신동 엄청나게 종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네, 신성 데이터테크가 가장 역시나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는 역시 우리가 그 썩어도 준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대장에서 놀아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는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이제 연습 매매를 했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분할로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연습을 하려고 걸어놨었고 연습을 한 결과는 일단 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느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이미 한번 여기 파동을 그리고 나서 다음에 출발하는 이 봉에서 매수를 했던 건데 저 자리에서는 이제 저는 매수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올라가지만 앞에 있었던 여기에 관여해 되었던 그런 움직임이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작전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작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작전을 알 수가 없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제가 지는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봉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는 때의 양봉에서는 이제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조건 검색, 네, 실시간 검색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검색식이 있는데 이 검색식으로 보게 되면 상한가 종목을 조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 검색식으로서 정말로 이 종목을 매수했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시노백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노백스는 오전에 잠깐 매매를 했었고 여기 들어갔었는데 이때 거래가 풀렸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매도 시세 감시를 걸어서 매수하는 그 매수 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상한가에서 누군가가 많이 팔게 됐다는 뜻이 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팔게 되도록 설정을 해놨었다가 일단 여기에서 매도가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뭐 오늘 오후 중에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게끔 지금 주문은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는데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1000억 이상의 거래 1000억 이상에 해당하는 상한가가 아니라서 조금은 내일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거나 매매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 한국엔컴퍼니, 티플렉스, 경동인베스트, 아머센스, 대경산업, 나인테크, 시노펙스, 모베이스전자, 한미반도체, 모베이스전자도 이미 한번 들어 올렸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요. 한미반도체도 사실 해당하지 않고 STX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돈 버는 양봉이라고 해서 검색책에 걸린 종목은 딱 하나 시노펙스 이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검색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주에 해서 마이너스가 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일단 돌려놨고요. 코리아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손해액이 더 커질 수 있긴 한데 오늘 매매는 조금 아쉽게 됐고 신선델타 그리고 큐리옥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매매를 했었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일단 만족을 했었어요. 저는 만족을 했고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 제가 앞으로 상한가 매매를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차트를 많이 되돌려 보니까 어느 위치에서 매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앞으로 매매 기록을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상한가 매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은 아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어디에서 손해가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매매를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피보나치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보나치로 매매를 하면서 피보나치뿐만 아니라 약간 차트의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양봉의 등장, 양봉이 어디까지 오고 어디를 저점으로 잡고 어디를 선절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저만의 이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영상에다가 영상 녹화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일부 이제 종목들이나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매매를 할 거라서 그것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랑 다르게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제 영상을 보고 실력도 많이 나아지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녹화를 해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매매 종목에 대한 정보들 이런 거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테크는요 길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선을 따라 올라왔고요.
내일 다시 음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오늘 있었지만 어쨌든 상한가가 나오기 힘든 자리인 것은 맞는데 음봉이 나올 수가 있고 내일 아침 일찍 떨어지는 그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데 상한가 종목들도 충분히 있고 지금 새로 이 종목들이 등장을 했죠. 두 번째에 신물질 관련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집중해야 될 곳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잡았었는데 여기서 잡았었고 1분 절반 여기서 매도했었고 오늘 상한가 부근 바로 한호가 밑에다가 매도를 했어요. 내일도 접근할 거고 나인테크는 이제 3등주이기 때문에 가장 대장은 지금 휴비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휴비스의 움직임을 따라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